오늘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삼성전자의 회계 처리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논쟁입니다. 이게 단순한 회계 처리만이 아니라 유배당 가입자의 특별배당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벌어진 90년대 초반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그룹을 어떻게 지배해왔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이것 가지고도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많은 부분을 스킵하고 오너 일가가 직접 보유한 전자, 물산의 지분율은 높지 않았고 한 회사가 한 회사 지분을 확고히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계열사가 1%, 2%씩 해서 다 모아야 20% 남짓이 되는 그런 구조였죠. 상장사 주식 분산 정책의 영향인데요.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진 삼성은 삼성생명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삼성생명 자금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의 출발인데요. 삼성생명 보험사입니다. 그러기에 보험 상품을 팔면 가입자들이 매달 현금을 납입하는데요. 그렇게 팔았던 보험 상품이 유배당 상품입니다. 최저 보장 이유를 제시해서 그건 보험사가 무조건 보장해 주고 혹시나 자산을 운영해 추가 수익이 나면 추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해 준다는 가입자 친화형이라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야 그거 변액보험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고객의 돈을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특별계정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유배당 보험은 변액보험과 달리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자기자본을 운영하는 여러 자금들이 한데에 모아져서 운영이 된 거죠. 유배당 가입자 입장에서 야 90년대에 내가 낸 돈 중 일부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사서 대박 났으니 수익률 7% 넘어서 나에게 배당 줄 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만 삼성생명 입장에선 아니야 너가 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도 샀지만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이것저것 투자했는데 그걸 다 합치면 7%가 안 돼! 라고 하면 좋겠지만 삼성생명 입장은 아니야 우리 유배당부터 무배당까지 다양한 상품을 팔아서 운영했는데 이걸 다 합친 수익률이 7%가 안 되네 라고 나오니 당황스러운 겁니다. 또한 삼성생명은 투자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평가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일탈회계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일탈과 불법은 다른 건데요. 일탈회계는 다른 보험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삼성생명 니네만 그렇게 하냐는 지적입니다. 회계 규정에서 허용된 처리를 하고 있기에 삼성생명은 일탈회계라는 용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음모론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삼성생명은 높아진 지분율만큼 삼성전자 주식을 두 차례 팔았는데요. 팔았으니까 실현이 그럼 배당 줘야지 했더니만 역마진을 해소한 수준밖에 안 돼서 배당 재원이 없다는 말이 또 나온 겁니다. 사실 일탈회계 이전에 이 유배당 가입자 돈으로 산 삼성전자 투자 수익 이슈는 해묵은 논쟁인데요. 이렇게 논쟁 상황이 결론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많은 유배당 가입자의 보험은 종료된 상황이고요. 계약이 종료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그때 팔았다면 유배당 가입자에 갈라졌을 수도 있는 수익금이 삼성생명 몫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삼성생명이 의도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을 질질 끌어온 덕분에 유배당 가입자 몫이 삼성생명 주주들에게 넘어온 거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에 걸린 이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금산분리인데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에 제한을 두는 건데요. 지금의 법으로 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 이상 투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입법 금지라 해서 법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것을 새로 만든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수년 전부터 민주당에서 금산분리의 소급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리 주저리 떠들고 있을진데 삼성에서 이걸 대비 안 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는데 해결을 못한 상황입니다. 90년대 상황을 보자면 오너 일가가 물산 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분율이 높진 않았고 생명과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분율 또한 높지 않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 시비 헐값 매각 이슈가 터졌으며 삼성생명 차명 보유 문제가 불거지며 법정에도 들락거리고 시끄러웠죠. 어쨌든 그 결과로 오너 일가는 에버랜드와
그를 통한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만들게 되었고, 이는 이재용의 삼성시대가 열리는 기틀이 되었죠. 에버랜드와 생명을 장악했다 해도 역시나 삼성의 최고봉은 전자를 확고히 장악해야 하다 보니 후속 작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출발은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입니다. 당시 전자와 에버랜드가 각각 41.85%의 지분율을 가지고 삼성물산이 10.46%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버랜드, SDI, 제일모직을 뜯고 붙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14년 7월 에버랜드이며 제일모직이 상장하게 되고요. 15년 5월 논란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오너일가가 드디어 물산을 완벽히 장악하게 되었죠. 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2016년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킵니다. 하지만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분식 회계 논란에 휩싸이다 못해 16년 12월 박근혜가 탄핵되고, 연이어 2017년 2월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잠정 중단되게 됩니다. 사실 이 일련의 과정은 공식적으로는 연결성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가져오려는 작업이었다 해야 하거든요. 생명, 금융산업이 보유한 전자, 산업회사 주식을 물산이 가져옴을 통해 금산분리 논란을 해소하려 했던, 야! 그럼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하기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지연되는 사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며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가 30%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또한 소급 적용은 안 되기에 그 전에 지주회사 체제로 변화를 했다면 괜찮은데, 이후 신설 지주회사는 30%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생명화재가 가진 10%에 물산이 가지고 있던 것에 오너 보유분을 다 끌어모으면 20%를 만들 수 있었는데, 말이 쉬워서 10%지 삼성전자 지분 10%를 더 모으려면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되는 상황이 온다면 삼성의 셈법은 복잡해지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공으로 인해 무리수가 따르긴 하겠지만, 삼성물산은 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전자주식 상당 부분을 떠올 자금은 확보했습니다만, 금산분리를 피할지라도 물산이 지주회사가 지정되면 100조 원대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걸 피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안 되는 상황. 사실 지금도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상황이지만 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아니라 지정이 안 된 거거든요. 만약 물산이 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더라도 전자를 비롯 물산의 자회사 주식 가치가 물산 자산의 50% 미만이면 되는데, 삼성과 하나를 비롯 몇몇 기업들이 이를 위해 자산 취득과 자회사 주식 매각을 하며 피해왔지만, 삼성전자 정도의 기업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자산을 늘려야 100조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삼남매가 삼성을 나눠 가질 것이란 이야기였는데요. 단순한 재산 분할의 의미가 아니라 금산분리가 강제되고 공정거래법에 걸리게 되면 그룹 지배권을 통으로 날려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적 분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되고, 그렇다면 인적 분할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최근 자본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무사히 인적 분할에 성공했고, 하나도 삼형제간 재산 분할을 위한 하나 인적 분할이 주가 상승기에 자연스럽게 넘어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회사를 누구에게 나눌지 섣부른 예측은 삼가고, 결국 삼성은 앞으로 3개로 나눠질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3남매가 하나씩 경영하게 되지 않을까? 나아가 부족한 자금 문제가 생긴다면 삼성의 비핵심 계열사들은 매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터지지 않을지라도 잠재된 폭탄을 제거하고 가는 게 오너일가에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